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활짝 핀 벚꽃을 보기 위해서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전남 지역에서는 봄꽃 축제들이 잇따라 열릴 예정인데요.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축제를 여는 자치단체들은 개화 시기를 늦추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자입니다. 기둥을 타고 오르는 각양각색의 초록 이파리들. 오는 28일 나비축제 개막을 앞두고 새롭게 꾸며지는 이른바 채소 정글입니다. 지난 겨울 따뜻한 날이 많았던 탓에 온실 내부 온도가 평년 대비 5도 이상 높아져 전체적인 파종 시기를 열흘 이상 늦췄습니다. 야외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수입양귀비는 꽃이 지는 시기를 늦추기 위해 비료와 배양액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꽃의 지금 식재 간격이라든가 지금 비배 관리, 그다음에 원래 양귀비가 꽃이 피는데 그 꽃도 지금 따주고 있거든요. 열매가 맺히면 빨리 시들기 때문에 그 조절까지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가장 많은 1,000종이 넘는 장미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5월 곡성 장미축제는 이번 달 날씨가 관건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월 셋째 주 주말 축제를 개막할 예정인데 3월 기온이 높았던 탓에 장미꽃이 일찍 필 가능성도 있어서입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생육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며 개화 시기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4월 달, 5월 달 그 날씨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날씨 변수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개화 시기에 맞춰 축제 개막일에 맞춰 가지고 장미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25도를 넘긴 기온에 광주의 벚꽃은 열흘 가까이 빨리 피었고 개나리와 진달래 등도 일주일 이상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이번 달에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봄꽃 축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장 첫날과 이튿날 관람객이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유료 관람구역과 무료 관람구역을 합쳐서 첫날 15만여 명, 어제도 10만 5천여 명이 관람해 이틀간 25만 5천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는 오는 10월 말까지 7달 동안 이어지고 목표 관람객은 800만 명입니다. 네트워크 소식입니다. 봄철 갈수기를 맞아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로 쓰이는 계곡물이나 지하수 양이 줄면서 차량으로 식수를 공급받는 지역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춘천 총국 정성환 기자입니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정성군의 한 산간마을입니다. 지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퍼올려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마른 봄철만 되면 물의 양이 줄어 걱정입니다. 하루 두세 차례 차량으로 물을 실어와 수조를 채워야 할 정도입니다. 하루 잠궜다가 아침에 열면 좀 나오다가 한 3시간 정도 나오다가 또 끊어지고 그러니까 바닥에 물이 없다고 봐야죠. 지하수가 없는 곳은 계곡물을 모아 식수 등으로 사용합니다. 이처럼 계곡물이나 지하수에 의존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정성군에 196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봄철 등 갈수기에는 물의 양이 적어져 안정적인 물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치단체는 급한 대로 차량으로 식수를 운반하거나 물병을 준비했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천물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상수도도 마냥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건천화가 진행되면서 취수량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가뭄에 대비해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취수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대체 취수원을 착규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조 취수원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하천수를 개발한다든가 또 하천수를 가지고 정수해서 공급한다든가 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수도 시설은 모두 1,200여 곳. 눈이 오지 않는 겨울에 이어 봄철 갈수기에 접어들면서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가운데 제주도가 기부금으로 숲을 조성하겠다며 기부금 활용 방안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건데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제주방송총국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민의 휴식처 사라봉공원. 은여 김만덕과 의병항쟁 기념탑이 세워진 모충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모충사 앞 약 5,000제곱미터 면적 공원 부지에 6월부터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기부숲이 조성됩니다. 이곳은 사라봉공원 구역에 포함된 도유지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첫 사업으로 이곳에 고향사랑 기부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김만덕과 연계해 나눔과 배품을 상징하는 숲을 만들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또 기부숲에는 시도별 상징나무를 심을 계획인데 기부자의 이름을 넣은 기념 조형물도 만들어 고향사랑 기부제의 동참을 독려하는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이제 마음의 고향으로 삼는 다른 육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더 많은 기부 행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다만 제주에 모인 기부금이 지난달 말 기준 아직 2억 원 초반대에 그치면서 이번 사업비의 절반에도 못 미친 가운데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기부금 사용 목적으로 제시한 취약계층 지원이나 문화예술 증진 등의 사업들도 소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약계층이라든 청소년, 지역 복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써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은 충분히 마련돼야 되겠고요. 또 아울러서 기부가 점점 많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올 하반기 해변 정화 활동도 추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공모를 거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인데 기부 문화 확산과 도민 공감대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가나입니다. 예년보다 높은 기온에 조금 더운 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5도, 순천 23도, 목포 22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를 웃돌아 오늘도 고온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곳곳에서는 화재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건조특보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11개 시군에 건조주의보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들이 많아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 또한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담양과 한평 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9도, 광양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2도, 영암 23도, 강진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7도에서 23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글피 사이에는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